수술 시 또 암을 제거하면서 또 발생되는 합병증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감염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합병증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 아파도 억지로 자꾸 걷고 움직여야지 이게 풀리고, 풀려야지 덜 아파지고, 덜 아파져야지 이렇게 자꾸 선순환이 돼야 되고, 아프다가 누워 있으면 더 장이 붓고, 더 장이 부으면 더 아프고,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수술 시 또 암을 제거하면서 또 발생되는 합병증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합병증이 좀 있을까요? 수술이라는 거는 합병증 없는 수술은 없겠죠. 그래서 네.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감염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합병증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출혈, 당연히 이제 신장 수술은 대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출혈이랑 수혈이랑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전절제랑 다르게 절제한 그 부위에서 소변이 좀 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출혈이 좀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수술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합병증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혈관이 대정맥, 대동맥에 바짝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쪽을 수술하다 보면 임파액들이 조금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 임파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임파관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아무리 주의를 해서 뭐 처리를 하더라도 임파액이 좀 나와서 이제 그 좀 고인다든지 그게 나중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좀 질문을 빼먹었는데요. 이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를 쓰잖아요. 동의서는 보통 언제 쓰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예, 좀 궁금하거든요. 네. 동의서는 이제 뭐 병원에 따라서 외래에서 처음부터 동의서를 다 작성하고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수술 전날 밤에 주로 설명을 들으시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대부분 또 동의서 설명을 들으시면 또 너무 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여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나는 수술 안 하겠다, 이러면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은데,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 법률적으로 설명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뭐 좀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은 모두 다 설명을 드립니다. 모두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굉장히 뭐 어렵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술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술이 끝나면 이제 병실로 이제 다시 오게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장치들이 달려 있거든요. 어떤 장치들이 좀 달려서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수술장에서 올라올 때 환자 몸에 이제 뭐가 많이 붙어서 올라오죠. 제일 대표적으로 소변을 배출하기 위한 소변줄을 일단 가지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상처 부위에 이제 피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배액시키기 위한 배액관. 보통 우리가 이제 수류탄처럼 생겼다고 그냥 수류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제 드레인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환자들이 흔히 말하는 무통 주사, 그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널제시아라고 이제 그 완전히 통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단다고 통증이 없는 건 아니고 통증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 자가 조절 통증 그 장치를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지에 정맥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압박 스타킹이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여주는 그 컴프레셔를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달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변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취를 오래 하고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배뇨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배출을 못해서 이렇게 배가 찬다든지 아니면 뭐 소변 그 양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보통 하루 정도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거를 하게 되는데, 부분 절제를 하시는 분들은 좀 누워서 쉬시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저녁이나 뭐 그 다음 날 정도 네. 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배액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안에서 갑자기 수술 이후에 대규모 출혈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그렇죠. 이거를 보면서 네. 알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뭔가 이제 고여 있을 때 나중에 뭐 염증이 생기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다 배출을 시켜버리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뭔가 셀 때 뭐가 이게 나올 때 네, 네. 이게 성분이 뭔지를 이걸 가지고 또 검사를 해서 알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출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소변이 새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뭐 임파액이 새고 있는 건지 이런 거는 그 나와 있는 성분을 성분으로. 그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목적으로 배액관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제 그런 나오는 양이라든지 양상을 봐가지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때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통 주사 뭐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는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네. 누르는 버튼이 있어서 자기가 통증이 좀 심하다고 느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의 그 진통제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고 내가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일시적으로 그때. 쫙 들어가는 양이 네, 네,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막 많이 누르더라도 네. 일정 간격과 양 이상은 또 안 들어가겠다 안전 장치들이 돼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안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가지고 그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최적의 그 세팅을 해서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 수술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신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신장 기능에 영향이 적은 그런 이제 진통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네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누르고 이랬을 때 좀 뭐 구역이 좀 난다든지 네네. 좀 어지럽다든지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저 의료진한테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 맞춰가지고 또 조절을 해드리고 네.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양이 다 소진이 되면 이제 빼기도 하고 환자분이 통증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한 번 더 리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네. 또 한 번 또 리필해서 또 네. 이제 퇴원하실 때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하지 정맥을 네네. 혈전을 막기 위해서 쓰는 장비가 이제 네. 압박 스타킹이 네, 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짜주는 네. 컴프레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시간에 수술하게 되면 똑같은 자세로 있게 되고 그렇죠. 이 수술이랑 마취라는 이 환경이 네. 사람의 혈류가 좀 덜 흐르게 되는 네, 상태가 네, 네. 되니까 이런 하체나 이런데 정맥에 혈전이 잘 혈전이 생기거든요. 생기고. 근데 이 혈전이 나중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렇죠. 뇌로 간다든지 심장으로 심장으로 간다든지 가니까. 폐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장치를 쓰는 거고요.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으면 정맥 혈이 거기 계속 고여 있어가지고 네. 혈전이 생기는 거를 최대한 좀 막을 수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압박 그 장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에 맞춰서 밑에서부터 쫙 짜줍니다. 이렇게 네. 오른쪽 왼쪽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짜줌으로써 네. 남아 있는 그 정맥이 없이 네. 다 계속 순환이 되게 그렇게 함으로써 혈전이 생기는 거를 네. 막는 장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다음 날부터 뭐 이제 걷기 운동도 하셔야 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적으로 또 분리를 해놨다가 또 많이 걷고 그러면 아예 다 제거를 해버리셔도 되죠. 이게 많이 네. 걸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혈액 순환이 되니까. 되면서 혈전의 위험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게 되면 일단 제거하셔도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간혹 수술 끝나고 입원실로 못 올라오시고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좀 드물게는 있는데요. 어떤 경우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뭐 수술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중환자실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수술하다 보니까 출혈이 너무 많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중환자실 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수술은 대부분 하고 회복실 가셨다가 네. 병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심장이 워낙 안 좋다든지 아니면 만성 그 심부전으로 혈관 상태나 뭐 나머지 장기 기능이 워낙 떨어져 있다든지 네. 대규모 출혈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고요. 네. 중환자실 가셨다고 다 큰일 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냥 안전하게 하루 조금 정도 더 좀 관찰. 정말로 네.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네. 문제 없는 걸 확인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네. 가시는 경우들도 흔히 있기 때문에 네, 네. 중환자실 가셨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제 간병을 할 보호자가 없어서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간병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뭐 좀 고령의 부모님이 좀 해주셔도 되는지 아니면 좀 청소년의 자녀가 해도 되는지 사실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옆에서 간병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죠. 네. 아무래도 뭐 옆에서 여러 가지 지지도 해주시고 네. 필요한 사항을 좀 옆에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꼭 뭐 어린 자녀나 뭐 고령의 부모님이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못 하시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한테 어떤 이제 권장 사항들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네. 저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은 이제 기침 이제 적극적으로 기침 네.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폐활량계라고요. 네. 그림에 나오겠지만 이제 구슬 이렇게 3개 있고 네, 안 그래도 그 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 공불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흔히 뭐 네, 공불기 네. 이제 그걸 하는데 파란 거. 네 그거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면 네. 이제 폐가 구석구석은 조금 짜부러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본인이 스스로 숨을 쉬고 내쉬고 네. 하면서 폐 그 못에 그 폐포들이 쫙 다 펴져 있는 상태로 있지만 네. 기계가 알아서 이제 마취를 하는 동안에 네.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과도한 압력이 걸리면 뭐 폐나 이런 데 손상을 입으니까 적당한 압력으로 계속 순환을 시키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 폐포의 그 구석구석에는 좀 짜부러져 있는 폐포들이 있고 네. 거기에는 또 배출이 안 된 그 이물질들이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상태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네. 열이 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폐가 덜 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뭐 이물질도 껴 있고 폐가 덜 펴져서 그런데 이제 그 공굴리기 이걸 해서 이게 부는 게 아니고 흡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최대한 흡입을 해서 폐를 쫙쫙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짜부러져 있던 이제 소 그 기관지 그 폐포들을 쫙쫙 펴서 정상 상태로 네, 만들어 네, 주는 네. 거고 기침을 하라 그러면 네. 환자분들이 뭐 기침이 안 나와요가 아니고 기침은 억지로 적극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목에서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아무 어떻게 소용 해야 없고 되죠? 네. 진짜 크게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아, 이렇게 네. 기침을 하면 아, 속에 쌓여 안에 있던 구석구석에 있던 이물질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가래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돕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기침을 할 때 등을 좀 통통통통통 쳐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그런 것이 좀 더 잘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폐합병증, 폐기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거고 이게 또 잘 안 되면 또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폐렴으로 또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가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걸어 다니는 거. 보통 이제 수술 다음 날부터 걷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부분 절제를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을 해야 됩니다. 콩팥이 혹시나 출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절제 하신 분들은 네. 보통 제가 가면 다음 날부터 그냥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분 절제 하신 분들은 다음 날 저녁부터 그러시라고 네. 좀 하거든요. 더워져서. 그래서 이게 걷는다는 의미가 어떤 이제 장이 이제 수술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마비도 와 있고 네. 장이 이제 자기 위치를 못 차지하는 상태가 되는데 네. 자꾸 걷고 몸을 움직여 가지고 네. 스스로 이제 자리를 잡게 만들고 네. 두 번째는 이게 가만히 오래 있으면 몸 안에 그서 이게 딱 고착이 돼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장유착이 생기거든요. 네. 장유착이 되면 수술로 풀어야 되는 그런 장마비들이 생기는데 네. 자꾸 움직여야지 움직이면, 몸에서 안에서 이렇게 딱 그 유착이 안 되고 네. 이제 정상으로 빨리 돌아오는데 걸으라 그러면 막 한 번에 그냥 100바퀴 돌고 나머지 뭐 23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네, 이거는 자주 일어나서 자주 움직이라는 자주.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게 땀 흘리듯이 막 네, 평소에 워킹하는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침대에 안 누워 있는 거가 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 많이 걸어 다니고 네. 또 산책하시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네. 장유착도 안 되고 장도 빨리 돌아오고. 네. 네.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첫날, 둘째 날 아파하시는 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처 수술 부위. 부위가 좀 네, 아플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에 가스가 차서 아픕니다. 아,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요즘은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 부위 통증보다 장이 부풀러서 이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장이 가스가 차가지고 뺑뺑해지면 이게 장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통증이 꽤 많이 오는데 네. 자꾸 걷고 하면서 이제 방구가 나오고 이제 장이 풀려야지 그 네.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아파서 나는 못 움직이겠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더 부풀고 더 악화가 돼요. 네. 그래서 아파도 억지로 자꾸 걷고 움직여야지 이게 풀려야지 덜 아파지고 덜 아파져야지 이렇게 자꾸 네, 선순환이 네, 네. 아, 돼야 되고 네. 아프다가 누워 있으면 더 장이 붓고 더 장이 부으면 더 아프고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이 앞에 그 뭐 공불기, 네. 기침하는 거, 네. 그다음에 걷는 거 이런 것들을 네. 옆에서 자꾸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 독려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소변줄에 뭐 소변백에 소변이 꽉 찼다든지 네. 아니면 배관이 뭐 꽉 찼다든지 아니면 뭐 상처 드레싱한 게 뭐 벗겨져 가지고 뭐 피가 묻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또 의료진한테 네. 알려주시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보호자, 이제 네. 간병인분들이 해주시면 저희 네. 의료진들이 조금 더 대처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이번 생활에서의 꿀팁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수술 받은 후에 퇴원이 정해지면 입원할 때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생기는데 우선 퇴원할 때 어떤 약제들을 같이 처방받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